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당식의 연산과 곱셈 공식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고 했어요. 혹시 일단 본인이 가장 궁금한 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니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아무거든 괜찮아. 어차피 이게 단원이 지금 되게 좁은 단원이고 문제도 몇 개 없으니 앞뒤로 왔다 갔다 해도 좋으니 본인이 이거는 승부수 실전 문제 말고요. 승부수는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거 말고 저는 이게 궁금해요 라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없나? 지난 시간에 웬만한 걸 다 해서 괜찮나? (30번) 네, A가 B보다 작아요. A가 B보다 작은 두 수 AB에 대하여 A제곱 마이너스 3AB 더하기 B제곱은 제로. 어떤 조건을 준 거지? 조건을 주고 B분의 A의 5승 더하기 A분의 B의 5승의 값을 구하라 라고 물었어요. 일단 아주 근본적인 질문. 근본적인 질문. 이거 조건 하나로 A, B 값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거야. 저 조건 하나로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 기억 안 나나? 2x-1은 1이다. 라고 하면 1차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1차 방정식. 이런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문자 하나에 등식 하나. 그럼 이건 x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런데 x 더하기 y는 3이다 라고 하면 이걸로는 x, y를 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2원이기 때문이지. 2원. 문자가 두 개.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짜리는 반드시 그 두 개의 문자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2원 1차 연립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2원 1차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차는 중요하지 않아. 차는 해가 몇 쌍 나오냐야. 그러니까 얘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이면 x가 하나, y가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쌍의 해가 나와요.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3이고 2x 더하기 5y는 7이다. 이런 식이 되면 이건 이제 최고차수를 보는 거니까 2원 2차 연립방정식이에요. 이것도 풀려요. 다만 이게 2차가 되면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그리고 x가 얼마일 때 y가 얼마 이렇게 해가 두 쌍이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정식이 풀린다 안 풀린다는 문자의 개수만큼의 등식,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고, 문자의 개수만큼의 등식. 그리고 그게 이제 해가 몇 쌍이 나오는 애는 몇 차 방정식이냐가 결정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중3 때 했던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풀리냐 안 풀리냐 라고 질문을 하면 풀리는 애죠. 뭐 인수분해를 하든 근해 공식은 어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풀리는 방정식인데 해가 몇 개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1원 1차 방정식, 1원 2차 방정식, 2원 1차 방정식, 2원 2차 방정식. 그러니 자, 이제 내 질문의 요지가 파악이 됐나? 너희는 제일 먼저 분석해야 될 게 이런 등식이 AB에 관련된 등식이 하나 딱 나왔을 때 이게 AB 값 구할 수 있나? 야. 그럼 당연한 대답은 없다죠. 없다.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AB의 값을 각각 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답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질문의 특징을 파악해야지.
태훈아, 이 질문에는 어떤 특징이 있니? 그냥 네가 보이는 거 아무거나 말하면 돼. 오차. 오 거듭제곱. 좋아. 뭐, 오 거듭제곱도 특징 중에 하나지. 근데 눈에 확 띄는 특징이 하나 있을 텐데. 라이야, 어떤 게 있어? 눈에 확 띄는 특징. 없어요? 예라민? 아이고, 안 들려, 씨. 역수! 빙고. 근데요, 이 눈에 확 띄는 특징이 얘가 B분의 A이고 얘가 A분의 B야. 우리 번분수 배웠잖아요. 그죠? 아이가? 번분수 중3 때 배우잖아요. 중3 1학기. 그러니까 A분의 B하고 B분의 A는 서로 분모분자를 뒤집어 놓은 놈이라는 거야. 예, 역수의 관계죠. 역수의 관계. 문제를 풀 때 연상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거 두 개 역수인데 역수의 그 태훈이가 얘기한 5거듭 제곱, 무려 5거듭 제곱을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연상이 되면 좋냐면 x 5승 더하기 x 5승 분의 1 이런 거. 이런 게 떠오르면 좋다는 거지. 연상. 말 그대로 이어지는 상상이잖아, 연상이. 예, 그러면 이게 떠오르면, 나 이거 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 사고 연장선. 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라이, 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개념에서 많이 나오는 건, 지난 시간에 우리도 많이 했던 거고. 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x 5승 더하기 x 5승분의 1은 효원아? 안 떠올라? 아이고 이런. 그러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여기로 돌아가야죠. 이거보다 더 전으로 갈까? 이거보다 더 전으로 가면 어디로 가냐면 합곱 얘기까지 돌아가지는 말자. 그냥 요런 얘기로 시작을 해봅시다. 뭐다? A 더하기 B와 AB 합이죠? 곱이에요. 두 문자의 합과 곱. 요 두 개를 들고 있으면 내가 A 더하기 B와 AB를 들고 있으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저 합과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 합의 제곱에서 2AB를 빼는 거지.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은 어떨까요? A의 세제곱과 B의 세제곱? 이거는 A 더하기 B의 세제곱에서 3AB 괄호 열고 A 더하기 B 요렇게. 그럼 역시나 합곱으로 A 3승과 B 3승을 구할 수 있다. A 4승과 B 4승은 어떻게 해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 A의 4승과 B의 4승이 나오는 건 뻔히 보이니까 가운데 2배의 얘 곱한 거 2배 얘 곱한 게 2A제곱 B제곱인데 빼기 2의 AB의 전체 제곱을 이렇게 해주면 역시나 합과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예, 줄줄이 내려가서 결과적으로는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까지 가능하다. 몇 차까지 나오든 간에 나한테 시간과 연습장이 충분하면 예, 구할 수 있다. 에서 하나 더. 그럼 이건 이제 다 되고, 이게 합인데 곱을 했더니 합을 알고, 근데 이게 곱을 알 필요가 없는 게 두 녀석이 역수면 요렇게 지워져서 이게 1이 된단 말이에요. 곱은 몰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x 더하기 x분의 1 하나만 가지고도, 요거 하나만 가지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더하기 x분의 1 제곱에서 원래는 2배의 얘 곱하기 얘를 빼야 되는데 x 곱하기 x분의 1이 1이잖아. 2만 빼면 된다는 거야. 상수만 빼면. 그럼 사실상은 얘만 알면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분의 1도 마찬가지예요. x 더하기 x분의 1에 세제곱 마이너스 3배하고 x 더하기 x분의 1. 아까는 여기에 이제 ab가 있었는데 그 ab가 1이 돼버리니까 이렇게만 했으면 얘 같은 애잖아. 된다. 예, x 4제곱 더하기, 아이고 이거 왜 이래, x 4제곱분의 1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의 얘 곱해도 2예요. 봐, 어때? 예, 이거는 이 합 하나만 가지고도 저 둘이서 역수라는 이유로 이게 x의 n차 더하기 x의 n차 분의 1까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됐어요? 이게 이제 베이스 지식으로 너희한테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 지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를 만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지. 이거 x의 5승 더하기 x의 5승분의 1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을 곱했을 때 이렇게 곱하면 x 5승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x 5승분의 1 딱 저 녀석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쓸데없는 애가 나오는 거지. 얘 곱하네. 근데 이거 둘이 곱하면 x예요. 예, 그리고 얘 이렇게 곱하네. 둘이 곱하면 x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녀석을 이렇게 빼주면 된다는 거야. x 더하기 x분의 1을. 예, 그럼 정확히 저 녀석이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로 표현이 가능한 녀석이고, 이 녀석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더하기 x분의 1. 이게 이거 중3 때 되게 강조 많이 하는 애인데 또 안 익힌 사람들은 안 익혔겠죠. 근데 빠른 시간 내에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저 x 5승 더하기 x 5승분의 1을 구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상수값 하나가 유일한 게 x 더하기 x분의 1 값이라는 거예요. 자, 효원이가 계속 대답. 효원아? 요거로부터 그러면 이걸 왜 줬을까? 라는 생각. 네가 이게 필요해 지금. 이게 필요해. 근데 얘는 이렇게 줬어. 의도가 뭘까? 맞아요. 맞아요. 예, 양변을 x로 나누면 x-3 더하기 x분의 1, 여전히 이걸 x로 나눠도 0이니까
예,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라는 걸 주려는 용도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로부터 x 더하기 x분의 1이 3이다를 구하고 그 3을 들고 여기 넣고 해서 이거 두 개 구하고 저기서 빼주면 x 5승 더하기 x 5승분의 1이 나온다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정도가 베이스 지식이 돼 있어야 돼요. 베이스. 그 베이스 하에 이제 30번 같은 문제를 만나는 거죠.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얘는 A, B 문자가 두 개라서 못 구하는 애다. 예, 못 구하는 애인데 얘를 봤더니 B분의 A분의 B 역수네. 그럼 내가 여기서 연상되는 놈은 요런 연상이 되는 거고 요 연상은 나 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대답할 수 있겠어, 라이야? 뭐만 있으면 된다? 아니, 요 값을 구하는데 뭐만 있으면 된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 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거. 그러니까, 얘도 그런 거예요. 내가 얘와 얘의 그 역수의 합만 있으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예, 그때 쓰는 방법. 요 녀석에, 뭐를 할까?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B분의 A의 제곱이 되죠. 이걸 B제곱으로 나눴으니. 그리고 이 녀석도 B제곱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B분의 A가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B제곱 나눴으니까 1이 돼요. 이퀄 제로. 이렇게 자가 성립하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애 나왔잖아. B분의 A고 이 녀석은 B분의 A를 5개 가지고 있지만 A분의 B도 5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치환을 하면 되겠네요. B분의 A를 X로 이렇게. B분의 A를 X로 치환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 되고 따라서 X 더하기 X분의 1은 3이라는 아까의 그 결과물이 나오고 이 질문도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연상이 아니라 정말로 B분의 A가 X가 됐으니 A분의 B는 X분의 1일 거라고. 그래서 요 질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이 풀이 얘가 아닌데? 방금 전에 했던 이 풀이로 들어가면 같은 문제라는 거지, 결국. 자, 이해가 되십니까? 좋아요. 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찌르면 뭐 하나 더 나와요. 질문할 게 있는 사람? 없나? 30번 질문했으면 다 한 건가? 지금 아마도 너희가 진짜로 고민을 해왔다면 요게 궁금해야 맞아요. x 더하기 x분의 1의 범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못 구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아니지 중3이 아니지 이게 고1 1학기니까 중3 갓 졸업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정리인데 다항식의 연산과 곱셈 정리에 있는 기초 내용 살짝 익히고 나서
x 더하기 x분의 1의 범위를 구하여라?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하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고1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저 녀석을 두 가지 방법 정도로 풀 수 있어요. 고등수학 하가 주로 될 거예요. 하가. 예. 그리고 이제 고3에 가서 이과에 가서 미적분이라는 책을 하게 되면, 예, 고3 이과에 가서 미적분이라는 책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법까지 알게 되는 거죠. 이 범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질문, 의문으로 품어둬라 정도인 거예요. 예, 의문으로 품어둬라. 혹은 이제 선생님이 뭐 해주는 어떤 이야기를 몇 년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달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학기 정도까지 잔상으로 얘를 기억을 남길 수 있으면, 이제 요 얘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뭐 산술기하 평균이니 이렇게 시작이 되었을 때, 아, 저거, 예, 그거였어. 이렇게 되길 바라고, 예, 여기다가 이제 시간을 좀 쓰라는 거죠. 워낙 유명한 애니까. x 더하기 x분의 1. 이해돼요? 예. 지금 너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요 정도가 있어요. y는 x 더하기 x분의 1이라 하자. 예. 내가 구하고 싶은 범위를 x 더하기 x분의 1이라 하지 말고 그거를 퉁쳐서 equal y라 하자. 그럼 y의 범위 구하면 되잖아요. y의 범위. 그리고 이 y를 이게 좀 낯설 텐데 이렇게 놔두지 말고 양변에 x를 곱해가지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표현이지. x에 대한 2차 방정식 표현을 하자. 양변 곱하기 x, 이렇게 양변 곱하기 x를 해서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이 되고요. 여기다 x를 곱하고 넘기면 마이너스 yx가 되고요. 여기다가 x를 곱하면 더하기 1이라는 상수가 될 거예요. 이렇게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실수여야 한다 라는 거지. 아직까지 우리의 그 방정식은 복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방정식이 근을 가지려면 실근을 가져야 된다가 되죠. 실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실근 가질 조건, 태훈아, 뭐야? 걔 이름, 판별식. 기억나요? 중3 1학기 판별식.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우리는 실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D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Y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요 2차의 부등식을 풀면 Y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Y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범위가 나오는데 요게 정답이에요. 이게 지금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상태에서 중학교 거를 살짝 끌고 와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풀이일 거예요. 이거 오타네. 예. 이거 고쳐두세요. 이 정답이 x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y예요, y. 예. y의 절대값이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저기는 y라고 쓰질 않았으니까, y라고 주질 않았으니까 이 절대값 안이
x 더하기 x분의 1이 그대로 나와야지. x 더하기 x분의 1. 저거는 제가 고쳐 놓을게요. 자, 승부수 실전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팔면체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나?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실제 정팔면체는 아니에요. 이거 실제 정팔면체는 얘는 지금 이렇게 약간 위아래로 솟은 수정 같은 모습이잖아. 이렇게 그 피라미드 두 개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예, 근데 실제 정팔면체는요 약간 더 낮아요. 위아래가 납작하고,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요 모양 있죠. 요거 A, B, C, D 옆에 옆 라인, 요 옆 라인이 딱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삐쭉하게 솟은 직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 모습이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어디로 돌려봐도 이게 그 정사각형을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세운 거 있잖아요. 요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예. 이걸 돌려보면 요것도 정사각형이고 요것도 정사각형이어야 돼요. 위에서 내려다봐도 정사각형이어야 되고. 대충 그린 거예요. 대충. 아무튼 예. 그럴 때 지금 얘기가 뭐냐면요, 이 정팔면체에 1이 아닌 6개의 자연수 ABCD를 각각의 꼭지점에 적겠다고 했어요. 뭐 어디에 뭘 적을지도 말을 안 했는데 정다각형의 특징이 아무데나 적어도 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각자 자기 꼭지점에다가 지 알파벳 적는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B를 여기다 적고 C를 여기다 적고 D를 여기다 적고 E를 여기다가 적었다 라고 하자. 그리고 각 면에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적힌 수의 곱을 각 면에 적는다. 그럼 예를 들어 요 면, 요거 ACD 면이 있다 라고 하면 여기에 요 자리에 숫자가 하나 적히는데 그 숫자가 뭐냐면 A 곱하기 C 곱하기 D가 이렇게 적힌다는 거지. 이게 모든 면이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의 세 꼭지점에 있는 수의 곱을 여기다가 적는다는 거예요. 면에다가. 이해돼요? 확실히 알아들었어? 자, 얘람아, 요 면에는 뭐가 적혀? 그렇지. 요 면에는 ABC가 적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면이 8개, 정팔면체니까 8개의 그 곱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각 면에 적힌 숫자의 합이 385다. 이 조건 하나를 줄 테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더하기 F를 구하래. 황당한 요구지. 네. 황당한 요구예요. 자, 생각을 해봤나? 사실은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냐 안 해봤냐 했을 때 고등학생들은 이제 풀었다 못 풀었다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약간 어려운 문제, 약간 고난도 문제가 나오면 어디까지 진행했다가 되게 중요한 거야. 어디까지. 그러니까 시작도 못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이렇게까지는 해봤는데 그 다음이 진행이 안 돼요 라든가 이런 그 스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스텝을 이제 최종적으로 다 넘었을 때 문제가 풀리게 되는 거겠지. 언젠가부터 이제 그런 고난도 문제가 한 문제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느 날 못 풀던 걸 한꺼번에 팍 다 풀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자, 누가 뭐 여기 자기의 진행 상황까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직은 뭔가 나서서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죠?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고 나중에 여기 학생 수가 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살짝 경쟁도 일어나요. 아씨, 내가 말하는 게 더 멋있는데, 내가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같은데, 뭐 이렇게. 재수없어 보이지만 그거는 수업 방식에 익숙해지기 나름입니다. 아무도 고가화하지 않아요. 야, 근데 이거 다 떠나서 일단 큰 구도에서 생각해보자. 문자 몇 개야? 문자 몇 개야, 얘들아? 니네가 몰라서 구하고자 하는 문자가 총 몇 개예요? 6개잖아요. 6개. 그럼 이거를 방정식 구도로 가져가면, 방정식, 아까 얘기한 2원 1차, 3원 1차, 방정식 구도로 가져가면 얘는 6원이야, 6원. 6원. 그리고 이거 곱이 이렇게 되잖아요. 문자 3개를 곱하면 3차예요. 6원 3차 연립방정식이라고? 6원 3차? 그러면 여기 등식이 6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오겠냐?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각 면에 적힌 세수의 곱의 총합이 385다밖에 안 나와. 등식이 딱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연립방정식이 아니라는 거다. 절대로 연립방정식 구도로 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연립방정식 구도가 아니면 어떻게 풀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내가 니네한테 답을 원하는 거 아니야. 문제 다 빨리 읽어. 문제를 빨리 여길 쳐다보라고, 여길. 문제를 쫙 보면서 저기에 우리가 너무 당연해 보여서 슥 지나가 버린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어요.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슥 지나가게 되는 조건이 있어. 찾아. 뭘까? 숨은 힌트 찾기. 이거 절대 연립방정식으로 못 풀어요. 그러면 다른 방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방식을 쓰는 핵심의 조건. 정답. 자연수예요. 물론 1이 아닌도 그 자연수를 수식하는 조건에 들어가니까 뭐 맞다고 볼 수 있지. 이거예요, 이거. 이 진짜 중요한 조건이에요. 저 아이가 이 6개의 숫자가 1이 아니고 그리고 자연수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어.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일단 뭐 눈에 보이는 숫자는 385니까 요걸 한번 해봅시다. 보세요. A. 어느 걸 기준으로 해도 좋은데 어쨌든 뭔가 공통으로 들어간 I를 생각해보면 요 A를 기준으로 A, B, C, A, C, D, A, D, E, A, E, B 이렇게 할 수 있죠. 4개의 면을. 그래서 여기 있는 4개의 면의 합을 더할 때 A를 이렇게 묶어서 BC, CD, DE, EB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요.
예. 어차피 우리는 각 면에 적힌 수의 합을 구해야 하는 거고 는 385 이걸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 아이를 더하긴 더해야겠는데 3개씩 곱해진 애를 황당하게 8개를 다 곱하려니 일이 너무 큰 것 같아서 A 하나만 두고 A, B, C, A, C, D 이러니까 A로 다 묶어보자 이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갑자기 확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묶을 대상은 누구냐? 그 다음 묶을 대상은 아래에 있는 4개의 면의 공통인수인 F겠죠? 네? 아래에 4개의 삼각형이 있고 아래에 있는 4개의 삼각형은 전부 다 공통인수로 F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지. 더하기 F 이렇게 한 다음에 BC. 예, 왜냐면 요 BC라는 애는 ABC의 면이기도 하고 FBC의 면이기도 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돌아가면 FCD 더하기 FDE, FEB 요게 가능하죠. 그래서 공통인수인 BC, CD, DE, EB를 이렇게 묶어서 A 더하기 F를 만들 수 있는데 이쯤 되면 이제 눈에 보이죠? 눈에 보여요. 요거에서 C로 묶으면 B 더하기 D가 있고요. 요 두 개에서 E로 묶으면 다시 B 더하기 D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각 면에 적힌 수의 합은 A 더하기 F, B 더하기 D, C 더하기 E 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해 보세요. 나 항상 얘기하지. 지금 어느 순간 선생님이 이렇게 떠드는 어떤 순간에 너희는 갑자기 모드가 관람자의 모드, 예, 수업을 듣는 학생의 모드로 변환될 수가 있어요. 예, 사실은 그 증거가 졸린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얘를 나랑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막 머리가 펑펑펑펑 돌아가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내가 주는 힌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야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사실은 지금 거의 태어나서 인생의 절반을 남의 수업을 듣는데 이렇게 할애하다가 와가지고 지금 내가 요구하는 게 그 참여라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래도 애써 노력해. 자, 어떻게 했다고? 여기서 각 면에 적힌 수라는 건 꼭지점에 있는 3개의 문자들의 곱인데, 예? 그럼 이놈 곱한 거, 이놈 곱한 거 이렇게 해서 8개를 더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이 꼭지점 2개를 기준으로 A를 가지고 있는 BC와 A를 가지고 있는 CD와 이렇게 해서 4개를 묶고 F를 가지고 있는 BC와 F를 가지고 있는 CD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4개를 묶었어요. 그랬더니 요 뒤에 있는 묶음이 똑같았어. 그럼 우리 인수분해 원리에 따라 요 놈과 요 놈을 묶고 A 더하기 F를 앞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뒤에 있는 이 녀석이 다시 2개로 묶이더라 이거야. B 더하기 D와 C 더하기 E로. 그랬더니 이 8개의 문자가 알고 보니 A 더하기 F, B 더하기 D, C 더하기 이거 재밌는 게 다 대각선이에요. A 더하기 F, B 더하기 D, C 더하기 E 이렇게요. 다 정사각형의 대각선들이에요. 대각선 꼭지점들. 로 묶이더라. 그리고 이제 는
385가 된 거죠. 그러니까 385라는 애를 활용하는 방안은 딱 여기까지인 거고, 사실 이래놓고도 별다른 진행이 안 돼요. 문자는 여전히 6개이고 모양을 바꿨다고 문자가 어디 가냐. 예, 문자는 여전히 6개고 등식은 1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게 해결되는 핵심의 아이디어는 바로 자연수라고 그랬다. 그것도 1이 아닌 자연수. 1이 아닌 자연수. 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너희가 할 일은 바로 385의 인수분해예요. 5, 5, 7에 35, 5, 7에 35, 7, 11. 어때? 딱 자연수 3개로 돼 있죠. 딱 자연수 3개로 돼 있죠. 385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자연수. 아, 3개의 자연수의 곱이 385인데, 그 3개의 자연수가 5와 7과 11이라는 거야. 그럼 어디에 어떤 숫자가 들어갔나 아나? 모르지. 예, 그러니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 A 더하기 F가 5를 가져갔다 하자, B 더하기 D가 7을 가져갔다 하자, C 더하기 E가 11을 가져갔다 하자.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 배열이 맞는지도, 또는 합이 5인데 1, 4인지 2, 3인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 그 가정이 이루어져도 되는 이유는 이게 다른 순서로 배열이 된다 한들 얘가 질문한 A부터 시작하여 F까지의 이 합은 그냥 7 더하기 5 더하기 11일 테니까. 알겠어요? 12, 23이죠. 네. 어떤 가정을 해도 합이 23으로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A가 얼마인지 F가 얼마인지 E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다만 그 합만 알 수 있을 뿐. 신기한 거지? 자, 다음 문제입니다. 승부수. 이게 좀 문제가 좀 깨졌는데, 가를 다시 쓰자면 x와 y와 e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런 말이고요. x, y, e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적어도 하나가 무슨 말인지 알지? 예, 최소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최소한 하나. 2개가 3이어도 되고 3개가 다 3이어도 되고, 예, 그런데 모두가 3이 아닐 수는 없고, 이런 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대로 있네. 예, 그랬을 때 10xyz의 값을 구해라. 요거 사실은 미리 생각해 오라고 이제 미리 프린트를 나눠줬던 거고, 각자의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안이 이제 x와 y와 ez인데, 그 구성이 x와 y와 ez인데, 그러면 이제 요 나에 있는 조건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세배한 하고 저기 있는 세 구성 요소 x와 y와 ez를 더한 거고요. 여기는 더한 거고. 이거는 뭘까? 이거는 얘라마, 이거 뭐 한 거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어떻게?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표현할 때는 얘네 셋 중 둘씩 곱한 합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지? x, y 곱이 요거고, y, ez를 곱하니 2yz가 된 거고, ezx를 곱하니 이게 된 거예요. 잘 봤어요. 예. 그런 관찰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이렇게 문자 하나씩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3배 한 거고요. 오른쪽 녀석은
AB, BC, CA 요렇게 된 거죠. 그런 구성인데 그러니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알겠어요? 의도? 여기다 2를 슬쩍 집어넣어서 요렇게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 싶었던 거야 그냥. 예, 페이크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여기는 합이 있구나, 여기는 둘씩 곱한 합이 있구나. 그럼 쟤는 뭘까? 이렇게 이어져야 요 얘기가 이제 해결이 되겠죠. 일단 가부터 x, y, is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태훈아, 어떻게 처리할래? 안 해봤어요?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x에다 3을 x가 3이라고.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야. 예.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x가 3일 때를 가정하고 y가 3일 때를 가정하고 ez가 3일 때를 가정해서 세 가지 가정으로 세 번의 풀이를 하는 거 방법이에요. 예.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답이 나와요. 또 다른 생각.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어떤 수학적 용어 중에 뭐뭐뭐 중 적어도 뭐가 뭐다, 적어도 하나가 얼마다 이렇게 하는 어구가 있는 애가 있어. 물론 아주 드물게 경험하겠지만 요거는 경험치의 측면이에요. 예. 경험치. P, Q, R 세 개를 곱했어. 세 숫자를 곱했어. 는 0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PQR을 곱했는데 0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딱 저 문장을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PQR 중 적어도 하나가 0이다 이렇게 읽어요. 생각해보면 어떤 세 숫자를 곱했는데 0이라는 얘기야. 예, 그 말은 셋 중에 어느 하나만 0이어도 이 결과가 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셋 모두 다 0이어도 돼요. 다만 셋 모두 다 0이 안 되기만 아니면 돼. 맞지? 이게 바로 그 적어도 하나는 얼마이다 예요.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러면 PQR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건 어떻게 할까? 적어도 하나는 3이다. 희원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0이다가 아니라 3이다를 처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적어도 하나는 1이다. 적어도 하나는 2다. 셋 중 적어도 하나는 9이다. 이런 식의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보는 거야.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참여하다가 이러다가 유레카 하는 거는 안 잊어버려요. 예. 혹시 예람이 혹시 아이디어 나는 거 있어? 잘하네.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빼기 3을 해가지고 넣어놓으면 이렇게 세 개를 곱한 거잖아요. 이 세 덩어리를. 세 덩어리를 곱해서 0이야. 그러면 이 말은 그대로 성립하는 거야. 이 세 덩어리 중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0이야. 그런데 적어도 하나가 반드시 0이려면 그 결과는 문자 자체는 3이어야 된다는 거지. 예. 적어도 하나는 3이야. PQR 중 적어도 하나는 3이야. 가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자, 이거 이제 경험치. 이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은 x, y, 이지 중 적어도가 하나가 3이다. 적어도 하나가 3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x-3, y-3, ez-3 equal 0 이렇게 쓰게 돼요. 됐나요? 그리고 사실은 끝난 겁니다. 예, 끝난 거예요. 이 아이를 여기 빼기 3, 빼기 3, 빼기 3이 똑같죠. 예, 똑같으니까 이거를 전개한다고 해 보는데 뭘 떠올리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떠올려 보세요. 이거 전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것도 자주 전개해야 되는 애 중에 하나야. 예. 그럼 xxx 곱하면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차수는 x제곱이잖아요. x제곱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감마를 곱했을 때 나오는 게 x제곱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마 x제곱이지. 또 어떤 x가 있냐면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알파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알파 x제곱이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베타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베타 x제곱이 돼요. 이걸 합치면 마이너스를 붙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이 돼요. 혹시 중학교 3학년 때 자기가 다니던 학원 중에 2차 방정식의 근각의수와의 관계 알려준 다음에 근각의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3차도 똑같다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학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닌 학원도 있을 거고. 그때 그 근각의수와의 관계가 이거예요. 3차 마이너스 세근의 합 x제곱 그리고 요 중간이 어떻게 되냐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이렇게 돼요. 1차. 그리고 마지막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여기 있는 이 세 녀석 있지. x랑 y랑 ez. 이게 알파 베타 감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이 바로 x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x값인 거야. 다시 말해 얘를 3-x로 써도 되고 얘를 3-y로 써도 되고 얘를 3-ez라고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오른쪽 0인데 이렇게 둘이 바꿔서 는 0이라고 하고 이걸 전개했다고 치면 딱 이 모양이 되는 거야. x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2z 3의 제곱 이렇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바로 저놈 x, y, 2yz 더하기 2zx 이렇게 곱하기 3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요 세 녀석의 곱 마이너스 2xyg 이렇게 되겠죠. 는 0 이게 성립해요. 요거로부터 자 이제 뭔가 쓸 게 왔지? 요걸 보세요. 3배한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x, y, yg, 이 gx와 같다. 그러면 요걸 대신해서 3배한 이걸 넣을 수 있겠다. 그지? 예. 그러면 요걸 대신해서 3배한 x 더하기 y 더하기 2z가 들어갈 수 있는데 예. 이 3배가 얘랑 곱해지면 3의 제곱이 됩니다. 3의 제곱 x 더하기 y 더하기 2z고 3의 제곱 x 더하기 y 더하기 2z인데 앞에 마이너스 보여요. 어떻게 되지?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그럼 우리에게 남은 i는 27이라는 상수와 마이너스 2배의 xyg 합쳐서 0이다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xyz의 값은 27이란 뜻이고요. 예, 저기에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질문이 10xyz. 10xyz. 그럼 10xyz는 27에다가 5배를 하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요렇게요. 이렇게.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예. 지금은 처음 볼 텐데, 나중에 이제 너희가 뭐, 어디, 어느 학교든 고등학교에 가서 중간고사 대비를 하면서 이제 각 학교들의 기출문제 막 이런 거 볼 거 아니야. 그런 기출문제에 수도 없이 변형돼서 나오는 애들이야. 왜냐면 아주 유명한 모의고사 문제라서, 예. 얘 변형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 이번이 첫 번째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뭐 잊어버릴 거야. 예, 잊어버릴 건데, 오늘의 그 스토리 라인을 잘 생각했다가, 지금 몇 단계를 거쳐야 되지? 너희의 사고 라인이. 이 중에 하나씩만, 둘씩만, 이렇게 스텝을 밟아가면서 기억해낼 수 있으면, 예, 중간고사 전까지 대비가 될 거예요. 중요한 건 못 외워. 이거 어떻게 외울 건데? 이거 다 써서 외울 거야? 내가 풀어준 건 못 외워. 예. 핵심은 스토리 라인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치 이 풀이를, 이게 모의고사 좀 어려운 문제 한 풀이를 다 외워서 쓰라는 거는 영화 한 편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그 영화 시나리오 니네가 다시 다 써봐. 이러는 거랑 비슷해. 되겠냐? 안 되지. 우리는 그 영화를 한 편 보고 영화가 기억에 남았어. 예, 그리고 2번 가서 보기 싫은 이유는 그 영화의 스토리 라인, 플롯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화를 재구성해낼 수 있는 거지, 기억 속에서. 얘도 좀 많이 어렵죠? 이것도 당장에 생각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를 지 혼자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서 한다는 건 거의 중학교 때 수학이 너무 좋아서 그냥 수학하고 내내 놀고 막 놀이터 대신 게임방 대신 수학 문제집하고 놀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풀 수 있으면. 예, 경시대회급이에요. 경시대회급. 이걸 바로 할 수 있으면.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일정 종류의 이제 경험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뭐냐? 무리수, 유리수. 이런 말 왜 강조되고 있느냐는 거야. 유리수, 무리수. 아까 자연수가 문제를 푸는 키워드였듯이 이게 유난히 어떤 그 식을 얘기하는데 유리수, 무리수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예. 그때 뭔가 이렇게 연상이 또 돼야 되는 거지. 뭐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 단어를 듣고도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단어 혹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무리수의 상등. 예. 요 우리 이제 2단원지나 3단원지나 인수분해 지나가면 복소수라는 거 배울 텐데요. 그때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복소수의 상등. 예. 왜냐면 자연수나 정수에서는 상등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 예. 왜냐면 같은 게 이게 서로 같을 등자거든? 서로 같다인데, 서로 같다. 3하고 뭐하고 서로 같아? 3이지 뭐. 마이너스 2하고 뭐랑 서로 같아? 마이너스 2지 뭐. 이게 자연수 정수에서는 양쪽이 똑같으면 된다기 때문에 상등이라는 개념,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예, 딱 이 얘기가 등장하는 건 정확하게 무리수부터예요. 무리수. 뭐냐면 a 더하기 b 루트 3 이런 걸 이제 무리수라고 하는데 a 더하기 b 루트 3 무리수라고 하는데 요런 애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리부 요런 아이를 무리부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사실은 복습이야. 잘 들어. 예. 유리부나 무리부라는 말은 둘 다 유리수를 뜻하는 거예요. 예? 둘 다 유리수를 뜻하는 거예요. 유리부, 무리부는 부자가 붙으면 다 둘 다 유리수야. 그런데 어떤 무리수를 구성할 때 유리수만 있는 집단과, 여기서 A는 그냥 하나의 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식으로 된 집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예, 그리고 무리수가 달려있는 앞에 묶여져 있는 유리수들, 그걸 무리부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0이라고 할 때 의 뜻이 뭐냐는 거야. 이 아이가 0이다. 무슨 뜻일까? 0이다. 이 아이가 0이다. 그 말은 유리부 따로 0이고 무리부 따로 0이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신기한데요? 왜 신기한 거냐면 우리 자연수정수에서는 얘네 둘이 연산의 결과로 0일 수 있어요. 얘가 5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어서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연산으로. 그런데 무리수에서는 유리수와 무리수는 절대로 연산하여 0이 되지 않는다. 예, 닫혀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계산을 하여 0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계산 자체가 안 돼요. 무리수와 무리수끼리도 계산이 안 돼요. 무리수라는 게 뭐야? 비순환 무한소수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끼리 뭐 덧셈을 한다고 한들 뺄셈을 한다고 한들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 예. 그러니까 무리수는 기본적으로 같은 무리수가 아니면 지들끼리 연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 유리수와 무리수가 연산될 경우는 더더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의 연산으로 0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리부 따로 0이어야 되고 무리부 따로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리수의 상등입니다. 무리수의 상등.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된 덩어리를 주면서 뭐는 무리수고 뭐는 유리수다. 이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강조하고 있으면 이거 무리수의 상등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리수의 상등. 자, A가 무리수라고 했어요. A가 무리수. 그런데 그 무리수들을 세제곱하고 3A 제곱하고 이렇게 연산했더니 X라는 결과물이 유리수라는 거예요. X와 Y 모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X도 유리수, Y도 유리수. A는 무리수. 이럴 때 내가 이제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X와 Y가 어떤 식으로든 연산이 들어간 유리부와 그 다음에 A로 X와 Y가 이렇게 연산이 들어간 무리부가 0이 되는 거죠.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등식이 두 개 나오게 되니까 요렇게 이퀄 0, 요렇게 이퀄 0이다 그러면 X와 Y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요렇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근데 X와 Y가 잔뜩 들어가서 A로 묶이는 이런 장면이 되려면 얘랑 얘가 이렇게 섞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섞여 들어감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수학적인 능력이 있는 거죠. 달려 있는 거죠. 연상은 그렇게 했다 치고 너무 어려워서 내가 니네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지금 의미가 없어서 그냥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과 나머지로 보는 겁니다. 목과 나머지. 지난 시간에 우리 목과 나머지 했죠. 예. 얘 X 3차식이잖아 이거. 예, A에 대한 3차식이잖아. 얘 A에 대한 2차식이지. 그러면 얘를 이거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예? 이런 식으로 A의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6
을 a제곱 마이너스 2a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랑 이렇게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a를 곱해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2a제곱 빼. 그럼 5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6. 이번에도 a제곱 a제곱 맞춰줄 거니까 더하기 5를 해. 이렇게. 그러면 5a제곱 마이너스 10a 빼. 그럼 마이너스 4a 더하기 6. 더 안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이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또 다른 등식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요. 아이고 씨.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6은 a 제곱 마이너스 2a로 나눈 몫이 a 플러스 5이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4a 더하기 6이다.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잖아요. 이 나누기의 결과물을 저런 식으로. 그런데 알고 보니 요 녀석이 x였고 좌변이 x였고 우변이 y 곱한 a 더하기 5 마이너스 4a 더하기 6이었던 거예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지? 바랐던 대로. 그 바랐던 대로라는 게 뭐냐면 a가 하나쯤 들어간 무리수 하나가 들어간 유리수들의 향연. 예,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쪽으로 넘겨서 y 마이너스 4a로 묶고 더하기 5y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x 더하기 6 괄호 닫고 이퀄 제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어렵냐? 아니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전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개하면 ya고 여기에 4a가 있으니까 이렇게 묶었다고 a로. 얘가 무리부인 거죠. a라는 무리수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얘가 유리부인 거예요. 유리수. 이 둘이 더해져서 0이 된다면 이게 이제 넘어왔으니까 0이겠죠.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0이 된다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얘랑 연산돼서 0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아까 무리수의 상등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얘가 0이고 그리고 얘가 0이다를 쓸 수 있다. 그럼 당장에 y는 4였고요. 예, y는 4였고 이 y에 4를 집어넣으면 5, 4, 20, 26, x는 26이었다. 되겠습니까? 예, 뭐 이런 황당무계하고 그지같은 어려움을 가진 문제를 만들어냈을까 싶지만 역시나 기출문제입니다. 예. 역시나 너희들과 같은 학년의 선배들이 쳤었던 예,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걸 요구한다는 거야 우리한테. 이런 걸. 그러니까 예,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내는 능력과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예. 문제를 날 것으로 바라보는 실력과 그 다음에 경험 두 가지를 잘 조합해야만 풀리는 문제라는 거지. 이 앞으로 너희가 이제 가야 될 바다라는 거야. 지금 당장 왜 못 해내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끝. 오케이.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